네, 예고해드린 대로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 되신 걸 축하드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걸까요? 네, 저는 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13일 다음 주 월요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한다고 하던데요. 이때까지 비대위 구성이 다 완료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글쎄요. 그래서 이제 용산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공개할 때가 있는데 네. 지금 조금 앞질러서 기사가 나와서 네. 당혹스럽습니다만은 음,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네네. 그 정도 선에서 근데 확정적으로는 이제 음, 가까이 가서 한번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직접 그러니까 만나면 꼭 전하고 싶은 다른 건 빼더라도 이건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위원장님? 그날은 이제 상견례이기 때문에요. 네. 제가 만약에 만나 뵙는다 하더라도 서로 상견례이기 때문에 잡담으로 하고, 음. 이제 깊은 이야기는 다시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여기서 그럼 뭐 구체적인 만약에 대화 내용이 좀 진전이 되는 것이 있을 때는 네네. 직후에 저희들이 다 알려서 음. 국민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알겠습니다. 이 네. 관심사가 전당대회 언제 열리느냐인데 위원장님께서 한 달 이상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네. 근데 또 윤재욱 원내대표는 어제 퇴임 간담회에서 네. 전당대회를 빨리 열지 않으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맞아요. 이야기를 맞아요. 했거든요. 이거 윤 대표 말씀이 맞고요. 네.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요. 음. 이게 일을 해보면은 모든 게 이제 주변 인선과 맞물리잖아요. 지금 네네. 원내대표가 오늘이야 선출되시니까 예. 원래 5일이었다가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빨리 해도 첫 번째 비대위원회를 다음 월요일 날이나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13일 날이나요. 예. 그러면 그것도 꽤 늦어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로 못 박아서 이렇게 다들 자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왜 이거 못 지켰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산해 보면 우리가 그 당원 당규상 필요한 그 절차를 거치는 데만 해도 약 한 40일이 들어가요. 전에 저희들이 해보면요. 예. 그러면은 이제 5월 한 20일부터는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그 음. 사이에 다 준비가 맞춰지겠느냐 하는 네. 생각이 있어요. 예, 예. 7월 오고 제가 이제 그 말을 이제 얘기 중에 나눈 거죠. 민주당도 8월에 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 전에 하면은 일단 되는 거 아니겠느냐. 예. 다만 그때 이제 8월에 하기 때는 못 박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제 그런 사정이 있다라고 제가 여유를 받고 그런 거 언제냐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저를 믿고 맡겨달라. 제가 성실하게 신속하게 마치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논의할 사항들이 자꾸 생겨요. 네네. 뭐 당원 당규도 개정해야 된다는 게는 네네. 그 시간이 걸려요. 예. 그거 함부로 했다가는요 예. 후유증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당헌 당규 말씀하셨으니까 네네네. 어제 안철수 의원이나 김태호 의원은 네. 당권 대권 분리 규정 손보자라는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벌써 제 기억으로 한 20년 된 전통인데 그 전에 네. 당권 대권이 합쳐지 막 총재형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당 대표가 되시는 그런 기간이 우리가 길었잖아요. 예. 그러나 그거에 대한 폐해와 또 이제 대권은 어디까지나 우리 당의 이제 지금도 1번 당원으로 우리가 모시지만 네. 그러나 당을 초월하셔야죠. 전 국민의 정말 국가 원수의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헌법적 그리고 또 우리 당원 당규의 여러 가지 논란을 거쳐서 어느덧 확립되어 있는 것인데 이제 저는 이제 비대위원장이니까
만약에 논의를 하자 그러면 논의의 장도 만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행동을 해야죠. 네. 그런데 아마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신중히들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바탕에 깔려 있는 문제는 지금 네네. 차기 당 대표가 이제 당을 수습하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좀 위상이 확실한 사람이 당 대표가 되는 게 좋고 결국 그러려면 대선 주자급이 맞는 게 좋은데 대선 주자급은 당권 대권 분리 규정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이런 상황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 하실 수는 있는데 네. 1년 6개월인가 제 기억에요. 1년 6개월입니다. 예. 네, 1년 6개월인가 그렇죠? 예, 예. 이제 사임을 해서 대표가 자기가 하는 대선을 주도하지는 않아야 공평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네. 뭐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1년 6개월 정도에는 이제 분리를 하자 그런 것이 당연한 취지죠. 아무튼 그러니까 취지는 그 전통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논의 과정이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거 말고 또 하나 이제 관심사는 그 전당대회 룰이잖아요. 네네. 민심 반영 비율이 이제 계속 이제 쟁점이 있는데 그 위원장님 네.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은 다들 주변에서 개인 생각 제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금지사항에 걸려 있는데요. 네. 제가 공정하게요. 모든 논의를.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는 건데 논의를 충분히 하시도록 하고 네. 그리고 한번 결정하면은 우리 당이 일치해서 승복하고 네. 단결해서 그 정신에 따라서 해나가고 그러는 게 의견이 다르더라도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제가 생각하는 염두에 드는 차기 당대표는 정말 훌륭한 분이 나오셔서 이제 저도 당대표를 2년 잘했어요. 네. 근데 저 못지않게 저보다 오히려 나은 당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에게 참 봉사할 수 있는 좋은 당대표가 나오셨으면 하거든요. 네. 그동안 우리가 지금 한 2년, 대통령 모신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벌써 지도부 체제가 요번에 바뀌면 7번째 바뀌는 거예요. 어이구, 예. 네네. 그리고 국민 앞에 송구스럽기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그러지 말고 네. 우리가 정말 헌신적으로 당을 위하여 멸사봉공하시고 네. 선당 후사의 정신이 확실한 분이 들어오셔서 당을 위해서 맞춰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죠. 위원장님 어제 연합뉴스하고 인터뷰하셨잖아요. 네네. 인터뷰 내용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지금 네네. 공개가 어려운 게 있으면 네. 백서 외에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 보관하자. 이런 취지의 네. 말씀을 하셨던데 네. 이거 뭘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실까요? 그것이 우리 왜 사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역사를 우리 이제 실록도요 공개 안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때가 되면 공개하는 그런 제도였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우선 국민들 앞에 저희들의 것을 적나라하게 해서 이제 고해성사 같은 거죠. 그걸 하시되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세세한 당의 전술 전략 또 은밀하게 진행됐던 거 이런 것도 나는 기재를 해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만약에 지금 이게 만천하에 공개하기에 부적절한 거 있으면은 그렇더라도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네. 그러지 말고 적나라하게 해서 다음 선거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현재 선거를 치는 우리들의 의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하나의 제안해 본 거니까요. 네. 근데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 지금 공개하기 어려운 곳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첫 번째 인물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글쎄요. 그렇게 특정할 수가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지금은 공개하기 어려운 뭐 전략 전술이나 이런 거는 당시 지도부 얘기로 가서든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당 대표며 또 선대 위원장을 여러 번 겪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 우리가 이 책임론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선거가 끝나면은 만약 선거가 패배하면은 네. 그때는 당 대표가 대충 사퇴를 하셔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책임론은 봉쇄하거든요. 네. 그럼 당이 흔들리고
그거보다 큰일 나요. 세월 다 가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개인적인 책임론은 그걸로 이제 매듭을 짓고 네. 근데 세세한 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자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책임론이라는 거는요. 네. 당 대표조차도요. 이렇게 실제로 그 자리에 있어 보면은 그 기획하는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선대 본부에서 여러 가지 또 하시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누구 책임이다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어서 당의 책임으로 돌려요. 당 대표는 사퇴하시고 네. 당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이렇게 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죠. 아무개가 이렇게 했다.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다 할 때에는 오히려 안 하지만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치 원로께 네. 관전평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그 영수회담 비하인드라고 해서 이른바 이제 두 분의 메신저가 이제 등장해서 언론 인터뷰가 됐고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위원장님? 네. 자, 이 현상을 어떻게 지켜보시는지가 궁금한데 일단 그 신빙성이나 내지 그 내용이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두 가지 면인데요. 우선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용산에서도 그건 정치 라인에 의해서 다 결정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그걸로 논란을 정리했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어떠한 그 비선이라는 게 지금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정치되는 게 또 국민들도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절대 이 비밀을 좀 지켜줘야 돼요.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 정치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공개하는 것이 상당 기간이 지나면은 다투를 하긴 하죠. 뭐 이제 회고록도 나오고 그러면서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이렇게 말로 이제 그러니까 정식 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오픈하지 말자 할 때는 그건 지켜져야 정치가 유지된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